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이랬잖아요. 9월 달에 8월 말에 앞으로 9월부터 은이 40달러 넘으면서 그 힘을 받아서 금이 신고점을 4월부터 씌워가던 신고점을 다시 넘을 수 있으면서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실제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9월 1일부터 정확히 일어났죠. 저도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 몰랐어요. 9월 1일부터 은이 40달러를 넘죠. 그리고 정말로 계속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죠. 은이 40달러 넘고 그 다음날 9월 2일 날 금이 신고점을 넘죠. 그 힘을 받아서 선물이 아니라 현물 가격 보고 있습니다. 예. 금의 신고점이었던 4월 22일 가격을 9월 2일 날 하루 늦게 뜰습니다. 여기 맞죠? 즉 이번에는 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이 일정 지지선을 넘은 게 그 도움을 받아서 시차를 두고 그 다음날 금이 신고점을 갱신한다.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금이 또 새로운 신고점을 경신했다고 넘으면 4월 22일부터 지난 9월까지 5, 6, 7, 8, 9 5달 동안 넉 달, 5달 동안 어땠습니까? 금은 쉬어가는 동안 은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은에 돈이 들어와서 은이 엄청나게 쫓아갈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4월 22일 이후로 이때부터 지금 금은 아까 본 것처럼 쭉 빠지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은이 이때부터 엄청난 기울기로 쫙 오르죠. 자, 그리고 이제 은이 40달러를 넘는 9월 1일부터 그 힘을 받아가지고 금이 어떻습니까? 하루 지나서 9월 2일부터 전고점을 새로 갱신해 오르죠. 보통 이렇게 되면 금이 오르고 금이 쉬어가는 동안 은이 5달 동안 엄청나게 올랐고요. 은이 오르는 그 힘을 받아서 금이 전고점을 갱신하면 이제는 은이 쉬어가고 금이 올라갑니다. 보통은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 기억들 하세요? 보통은 금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은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형님 차례, 아우 차례 하면서 교대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거시기경제와 다극화와 달러 패권,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오면서 큰손들이 금에 더 많은 해치라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과 은이 무섭게 변하는데 이제는 은이 쉬어가고 금이 가는 게 아니라 예전 같으면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금이 오르는데 은도 뒤지지 않고 같이 동시에 올라갈 것 같다. 제가 이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꽤 지났죠?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는가. 금이 9월 달에 얼마나 올랐나 한번 봅시다. 9월 1일부터 9.09% 올랐습니다. 9.09%. 원래면 은이 이때는 쉬어가야 되죠. 예전 같으면. 근데 이제 세상이 변했고 은으로 주도권이 바꿨죠. 금이 신고점 갱신해서 올라가지만 은도 절대 쉬지 않고 이번엔 같이 올라갈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은시장에 2차 변화의 바람은 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일부터 봅시다. 15.7%가 올랐습니다. 금이 9%가 오르는 동안 은이 15%가 올랐어요. 금이 오르는 동안 은이 쉰 것도 아니고 금이 오르는데 은이 같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금이 오르는 동안 은이 훨씬 더 많이 올랐네요. 1.5배가 올랐네. 맞죠? 1.5배 이상이 올랐네. 물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해라 바람 넣는 거 절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투자는 알아서 본인들 뜻대로 하시고요. 제가 보는 세상이에요. 제가 보는 세상에서는 언제부터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사실상 금은비 차트를 봤을 때 4월 22일부터 은시장의 2차 변화의 바람은 불었다고 저는 나름 판단하고 싶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면 금은비 차트가 위로 쭉 올라가는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제일 많이 올랐던 때는 이때였죠. 아니 코로나 때, 코로나 터졌을 때. 근데 요거는 일시적인 거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는 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은이 주도권을 잡는 그러죠.
금이 그렇게 지금 금만 오르는 시대가 2011년도부터 15년 동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제 다시 예전처럼 은이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15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금이 15년 동안 오르는 속도보다 은이 따라잡는 속도가 이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거시경제의 흐름과 은시장의 2차 변화의 바람, 차트 등을 봤을 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몇 달 지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정말 맞는가 이제 조금씩 검증이 되겠죠. 긴 시간을 두면서 일단 저는 적어놨습니다. 금시장에서 은시장으로 넘어오는 주도권, 은의 15년 대상승장이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일단 체크는 해놨어요. 어쨌든 은이 44.19달러 무섭게 오르죠. 이대로 49.5달러까지 가면 원래 같으면 여기서 저는 한참 동안 은이 차익 실현하고 쉬어갈 때라고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트럼프가 또 저렇게 자꾸 마가파의 파시즘적인 욕심을 앞세우면서 미국을 저렇게 변질시키려는 걸 보면 이거 어떻게 될지 이제 감이 안 잡힙니다. 저도 감이 안 잡혀요. 44.19달러고 한 번 짚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짚어야 돼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볼린저 밴드를 찍고 올라가네. 한번 여기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올라갔다가 44.19를 한번 짚어줘야 돼요. 여기서 한번 중앙선이 만나야 돼요. 앞으로 한 추석 연휴 끝날 때쯤에 한번 만나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게 차트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누가 이렇게 은시장에 바람을 넣고 있습니까? 밑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바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저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정말 은시장의 2차 변화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지금 여기다 일단 체크는 해놨습니다. 한번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49.55달러를 넘게 되면 이제 거칠 게 없어요. 은시장은 뚫립니다. 이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막 챗 GPT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던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챗 GPT 요약 엄청 싫어합니다. 요약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그분 요약을 봤더니 제가 했던 얘기를 그렇게 요약을 해 주셨더라고요. 카톡에 49.55달러에서 이게 은의 긴 잠깐 쉬어가는 휴지기를 갖냐 아니면 그대로 뚫리냐는 이제 이거를 넘어서 더 달나라로 가냐는 금은비 얘기가 시중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일단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봐야 알겠는데 시중에 금은비 얘기가 나오면서 은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이제 여기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미국 달러 패권이 확실하게 21세기 들어서 달러가 약해지고 양적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이 이렇게 오릅니다. 이때부터는 달러 지폐가 인플레를 감당을 못해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화폐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가만히 현금을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재테크를 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저축해가지고 노후에 살려면 노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는 노후를 택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21세기 2000년대부터는 전 세계가 재테크 열풍 어떻게 이 돈을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이걸 굴려가지고 어떻게 노후에 돈을 몇 배로 굴릴까에 전 세계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은 가격 보세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고 남을 정도로 무섭게 오릅니다. 무섭게 오르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왔을 때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금이고 은이고 채권이고 다 주식이고 버리고 미국 달러로가 잠깐 했지만 바로 정신 차리고 금융위기를 살리겠다고 더 많은 달러를 더 많은 돈을 푸네. 에라이 저 쓰레기 화폐 하면서 금은이 쫙 오르죠. 2011년도까지 오릅니다. 2년 동안 엄청나게 오릅니다. 이대로는
마스터 플랜을 앞으로 10년 뒤에 10년에 걸쳐 시행을 해야 되고 달러의 패권도 유지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없어지면서 금은이 엄청나게 주목받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말짱황이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2011년도 때부터 은시장, 베어스턴스의 은시장 선물시장을 JP모건에 아주 헐값에 통째로 넘겨주고 JP모건이 이때부터 은값을 찍어 누릅니다. 찍어 누른 굴욕의 시간이 11년도부터 오늘 이번 금년 2025년까지 14년입니다. 햇스로 15년. 15년 동안 눌림을 당했어요. 은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막고 막다가 점점점 못 막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달 안에 지금 뚫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러죠? 49.55달러를 뚫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동안 15년 동안 틀어막던 힘이 이때부터 도망가고 없어지고 시중에 없어지면서 빵빵 뚫리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제가 생중계를 해주고 있잖아요. 몇 달 동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보세요. 아, 지금 최우쿠가 하는 말이 허황된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가? 물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어떻게 압니까? 미래를 보고 온 사람도 아니고. 다만 가능성의 문제를 이제부터 보는 거죠. 데이터로 보세요. 기축통화 패권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돼요. 달러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블로그에 두 가지 글 꼭 좀 보세요. 아직도 안 본 분 계세요?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금은 시리즈 두 가지를 보고 세상의 통화의 이 원리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금은 모관 형님이 정고점에서 던진다고요? 제가 볼 땐 던질 이유가 없죠. 제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면 겨우 50달러에 던져요? 지금 이걸 포기했는데 왜 던져요? 뭐 좋다고 던져줘요? 트럼프가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살려놔봤자 트럼프한테 밥 지어다 갖다 바치는 건데 이제는 그냥 마스터 플랜 세력도 그냥 살아야지 뭐. 나중에 3차 세계대전 끝나고 새로운 금융 세력이 되려면 그러죠? 뭐 중국이 되든 다음 패권 국가가 중국이 되든 유럽이 되든 미국이 되든 그 안에 트럼프하고 중국이 한판 붙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얘기한 김에 그냥 소설 써봅시다. 아니면 기후위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동남아 막 바다에 잠기고 막 이런 나라들이 막 옆나라로 막 이민을 가고 막 각 나라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세상이 엄청 어지러워진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새로운 나라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패권국이 결국은 하나씩 이제 나오겠죠. 브릭스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되든. 자, 그럴 때 거기에 또 이 금융 세력들은 거기에 가서 기축통화국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몇백 년 동안.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 돼 있고 거기서 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 국가를 통째로 흔들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기축통화 기득권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맞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자기 땅을 떠나서 유럽에서 정착했고 유럽에서 탄압받으면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 지금처럼 정착한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제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고 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처럼 트럼프한테 연준도 잡아먹히고 모든 게 다 지금 넘어간다 싶으면요. 그래서 지금 금융 세력이 못 살아난다 싶으면요. 그래서 지금 자이든 타이든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동안 눌러놨던 그동안 15년 동안 이렇게 오를 거를 달러 시대가 끝난다 해가지고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렇게 올르던 거를 억지로 15년 동안 눌러놓은 거 이제는 막을 힘도 없고 막을 의사도 없다. 뚫리면 가죠? 못 들어 여기서 팔아요. 세상 제일 멍청한 짓이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못 들어 여기서 팔아요. 마스터 플랜 세력이 달러 패권을 지키자 하면서 여기서 해가지고 뚫어내긴다면 하겠어. 근데 지금 마스터 플랜 세력이 죽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50달러까지는 무조건 갈 거고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면서 많이 쉬어갈 거다. 1, 2년은 쉬어갈 수 있다. 애초부터 그렇게 봤던 이유는 마스터 플랜이 제대로 성공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터 플랜을 유지하고 진행하고 끌고 갈 세력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빵빵 너무 힘없이 털리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막을 의사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트럼프한테 모든 게 넘어간다면 JP 모건이 제 입장이라면 이거 안 텁니다. 최고점에서 털어야 돼요. 최대한 이걸로 엄청나게 자산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든지 아니면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나든지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다시 권력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털 이유가 없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누구 좋으라고 이걸 시켜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전 같으면 여기서 저는 이때가 오면 1, 2년은 은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엄청나게 시중에 뭔가 풀면서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럴 게 지금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죠. 만에 하나 트럼프가 JP모건의 금을 국가 어떤 비상사태 해가지고 JP모건이 만들어 놓은 은을 국가 재산으로 압수를 한다고 해봅시다. 압수를 하면 일단은 은 가격이 공급이 안정이 되면서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압수를 은괴를 다 국가에서 뺏어가는 압수의 시점이 될 정도면 시중에서 이미 은은 오를 만큼 올라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은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네요. 난리가 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비상행정명령을 때려가지고 니들의 모든 장롱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괴와 은괴를 국가의 소유로 다 뺏어가겠다라는 행정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미 금, 은값은 하늘을 찔러 있을 때고요. 맞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나오더라도 트럼프가 은을 국가 자산으로 만약에 다 압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전 세계 은시장에 은을 계속 풀어갖고 공급을 해서 전 세계 국민들이여 안심하라고 은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트럼프가 그런 목적의 은을 압수해 가겠습니까? 아니죠. 미국만 잘 살아야지. 미국만 은을 꽉 쥐고 전 세계에 안 내줘야지. 우리만 강해져야지. 우리만 써먹어야지 하면서 미국한테만 복속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은을 뭐 JP모건한테 뺏어서 전 세계 은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보자고 나눠주겠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죠. 그것은 각 국가마다 경쟁적으로 은에 대한 전략자산이나 외환보유고로 비축을 해놓겠다는 거고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 은이 시중에서 마음대로 유통돼 갖고 지금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모두가 통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되면 은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죠. 전략자산 비축되고 귀해져서 전 세계 중앙정부 은행들이 이걸 다 자기들이 지금 다른 데다 안 뺏기려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는 순간 가격은 일시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게 안정돼서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은시장을 막을 만한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거는 지금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모르지만 그래서 당장은 이제 여기 넘었을 때 시중에서 이제 어떤 은혜에 대한 집중하는 기사가 나오고 은혜에 대한 전설이 나오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뭔가 변하겠죠. 300에서 400 마우스가 그렇죠. 400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원시장이 지금 저기 80배인데 금은비가 80배인데 1대 10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8배가 더 올라가야 하잖아요. 지금의 억눌린 가격보다. 당장 여기 15년 동안 억눌린 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그게 아니어도 금은비 따라가서 8배 더 오른다고 해.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보세요. 10년, 20년, 30년 뒤에. 그렇게 잡아도 일단 400달러 갑니다.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재미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어떻게든 은 수요를 다시 늘릴 거고, 전 나라들이 히토류 광산 늘리는 것처럼 은 광산을 엄청나게 늘려서 은 수요를 더 늘릴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략적인 고급 반도체 같은데 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은 가격이 높아지면 전 세계가 반도체로 굴러가는데 전 세계가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은 가격은 시중에서 안정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일정. 그래서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아주 극단적인 파국이 올 때고, 하지만 이제 은이 산업재 수요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과 같은 화폐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저번에 우리 회원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아침 햇살님이었나요? 아주 좋은 기사를 어디서 갖다 주셨던, 저도 못 본 기사인데 용케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 기사가 보통 기사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법정 주화가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카톡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법정 주화가 나온다. 이거 예술형 주화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디서 붙었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술형 주화를 나온다. 법정 화폐라고 해야 돼요. 법정 주화 아니면 불리온 주화. 근데 법정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분명히 불리온 주화인데 법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국민들 인식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법정 주화, 법정 동전, 법정 코인, 법정 화폐가 돼요. 단어가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캐나다나 미국이나 기축통화, 준기축통화국에서는 아무리 그런다 해도 사람들이 자기 나라 통화를 더 강하게 믿음을 갖고 쓰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냥 법정 주화, 법정 코인, 불리한 주화, 불리온 주화, 그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발행을 해요. 조폐공사에서.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 미국 달러에 대해서 막 환율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이런 약소국가들, 경제적인 달러 종속국들은 지금처럼 원화가 1,400원을 넘네, 앞으로 막 한국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네 할 때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에서 금화, 은화를 우리도 만들었다 하는데 이거를 이름을 법정주화라고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야, 그러지 않아도 요새 금, 은값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시중에 금, 은 좀 살라고 했더니 파는 데가 없더라. 근데 이제 해마다 엄청나게 동전을 만들어 내놓는다고 하더라. 여보, 은행 예금 다 바꿔가지고 금화, 은화로 다 쟁여놔.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시중에 원화값은 계속 떨어지고 금값, 은값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원화 시장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우리나라는 그동안 불리온주화를 발행을 못했던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가 있지만 한국은행이 극구 반대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립니다. 기축통화, 중기통화국이 아니라서 법정 주화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보면은 조폐공사하고 한국은행하고 쇼부를 봐갖고 내년도부터 내놓자 하죠. 이거 굉장히 큰 결심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1,400원으로 불안정한 시기인데도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때 카톡에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막 쓸데없는 걸로 지금 갈 때가 아니라 금화, 은화를 발행하겠다 하면서 조폐공사에서 더 이상 골드바하고 실버바 못 만들어요. 요즘 여러분들 시중에서 조폐공사에서 만든 골드바, 실버바 구하기 어렵죠? 안 만들고 있다니까. 금값, 은값 투기자들이 많은데 그 투기 장사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조폐공사에서 금괴, 은괴를 만든다고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금거래소나 뭐 다른 데에서 나온 골드바, 실버바만 유통되죠. 조폐공사 건 다 품절이죠. 몇 달째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화, 은화를 우리도 만들겠다 하면 외국에서 은을 수입을 해다가 금화, 은화를 그만큼 만들어야 게 더 많은 재련 시설을 국가에서 투자해서 만들게 됩니다. 더 많은 골드바, 실버바도 마음껏 내놓고 금화, 은화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금, 은을 국민들한테 그거를
금은을 외국에서 사다가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정부가 세금 써가지고 금은을 사다가 중앙은행 금고에 쟁여놓네 하면 얼마나 또 욕 많이 하겠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경제를 기업들을 도와주지 하고. 그렇죠? 이제 겨우 금과 은에 대해서 드디어 한국은행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드디어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다른 나라가 아무리 금과 은을 늘려가도 우리는 안 늘리고 있었잖아. 이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제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도 중앙은행의 금괴, 은괴를 막 늘리자? 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 하면서 지금 힘든데 돈을 재정 막 지금 돈을 막 빚쟁이 되려고 하냐? 욕 먹으면서까지도 그래도 어떻게 하냐? 돈을 풀 수밖에 없지. 지금 이런 시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라 돈을 써가지고 금은 그렇게 쌀 때는 그렇게 사라고 해도 안 사더니 엄청 비싸지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사가지고 그 빚 끌어다가 그걸로 지금 국민 세금으로 금은 사다가 창고에다 쟁여놓는다고? 잘하는 짓이다. 아유, 욕먹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화 은화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K-팝, K-컬처, 우리도 대한민국 금화 은화 만들면 전 세계에서 저 나라 거 금화 은화 갖고 싶다 하고 얼마든지 외국 사람들이 사줄 거 아니냐. 많이 사주겠죠.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서요. 근데 진짜는 외국인들한테 파는 것보다도 국민들한테 파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팔아갖고 그 돈 받으면 세수 낭비한다는 비난도 안 받아요. 국가 창고에 쟁여놓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그대로 돈 받아 파는 건데 뭐 어때? 그 돈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만든 만큼. 그렇죠? 국가 경제, 새로운 경제 분야의 이 흐름도 창출을 하게 되고 욕도 안 먹고 그걸로 우리나라에 금을 스스로 만드는 재련 정제실을 늘리고 금은 국민들한테 퍼지면서 금과 은도 IMF에 보고되는 금은 그런 것 없이 우리끼리도 늘릴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주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나오는 주화가 원년 주화죠. 첫 번째 첫 해에 나오는 이거 나중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건데 내년도에는 꼭 사야겠습니다. 기념품으로 한두 개라도 1호 나왔을 때 2026년도 거. 근데 이제 여기에 법정 주화라는 말을 그런 속사정이 있어서 못 붙여요. 그 전에 있던 기념 주화들 88올림픽 기념 피아니스트 조성민 기념 이런 것처럼 운동 이런 기념주화처럼 이런 걸 예술형 기념주화라고 했거든요. 법정 주화 앞에 예술형이란 이름을 붙였어. 이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야. 국가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데 예술형 주화가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만들었어? 저도 이상해서 봤어요. 예술형 주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쓰네. 자, 일부러 이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땐 한국은행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원화 가치가 더 약해지고 떨어질까봐 일단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단어 선택부터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예술형 주화 하면은 조폐공사에서 내놓는 법정 화폐인데도 얼핏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념주화 같은 생각이 들죠? 이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너무 떨어지죠?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 쭉 봤잖아요. 그때. 여기 이 선을 넘기려고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할 때 5월 19일 날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할 때 한번 이렇게 끌떡 넘게 되고 지금 여기 그 정고점이죠. 트럼프 취임하면서 이제부터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키워준댄다 갖고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에 비트코인 전략 비트코인 짜르를 임명했다 백악관 내부에 할 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푹 떨어졌다가 다시 거기를 올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한다 하면서 비트코인 1년 동안 헛짓했죠. 지난 1년 동안 헛짓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
10만 달러, 11만 달러를 넘겨서 새로운 12만 달러를 가야겠다. 그래야 지금 비트코인이 도약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장이 자사주를 팔아서 자기 회사 채권을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땡겨다가 그 돈으로 지금 마치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듯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주면서 작전 세력이죠. 스스로 사가지고 올려주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려고 이때부터 돈 엄청나게 썼습니다.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결국 해가지고 여기까지 띄웠어요. 띄워서 힘을 못 쓰니까 여기서 12만 달러 10만 11만 달러가 아니라 12만 달러를 넘겨야겠구나. 그래서 12만 달러 넘기려고 자기 회사 주식 담보로 돈 땡겨가지고 비트코인을 스스로 엄청나게 사서 땡겼어요. 자, 그런데 8월 달에 드디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죠.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호재가 다 끊기죠.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FOMC 통과되고 금리 인하했다 하는데도 전 세계적인 다극화 시대에 달러 패권의 과도기가 오면서 해지의 시대가 오죠. 대해지의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해지를 뭘로 하시겠냐? 디지털 금을 하겠습니까? 실물 금으로 하겠습니까? 그 전부터 잠깐 단기적 이벤트로 해지가 필요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푹푹 떨어지고 금이 올라가는 거를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제가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이죠. 금은이 9월부터 날아가는데 FOMC 이후에도 계속 날아가는데 이게 뭡니까? 비트코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다시 5월달 가격 이 지금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버텨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죠. 이더리움도 그동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더리움이 오를 때다 해서 오르죠. 전고점까지 뚫고 크게 오르는데 다시 빠꾸에서 돌아왔죠. FOMC 이후로 9월 17일 이후로 쭉 떨어졌네요. 무섭게 떨어졌네요. 이더리움도 지금 스스로 사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을 띄워주는 작전 세력이 있죠. 그게 어딥니까? 펀드스트릿의 톰리 분석가가 공동 창업자인 비트마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사인데 사실상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사가지고 띄워주는데 목을 매단 회사죠. 회사라고 할 수도 없죠. 투기 자본이 돼버렸죠. 걔네들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작살 났죠. 언제까지 올랐나요? 지금 보면 7월 15일까지 고점 치다가 이때부터 쭉쭉 떨어지네요. 그죠? 8월달 떨어지고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반토막이 났네? 야, 거의 반토막이 났네. 가격으로 35%. 야,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아까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펌프질해서 올리려고 했던 게 자기 주식을 자기네 회사 주식을 더 많이 발행을 하고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해서 그걸 판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자기네 회사 주식을 더 발행해서 스스로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스스로 가격을 띄우는 전략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네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주식의 숫자가 발행 숫자가 늘어나면서 주식값이 떨어지는 주식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스스로 자사주를 매입해 가지고 소각을 하면서 주식 가격을 올려주는 게 지금 빅테크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 반대로 주식을 더 많이 발행을 해 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요. 더 많은 회사 채권을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게 왜 먹혀들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회사는 비트코인을 벌써 이만큼이나 쟁여놨어.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두 달 만에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돈 더 잘 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 더 많이 발행하고 채권 더 많이 발행해서 팔 테니까 사주세요 해도 사람들이 돈 잘 버네 하면서 더 많이 비싸게 사줬어요.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회사 주식 가치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작전을 못 써요. 주식을 발행하는 순간 주식은 더 떨어집니다. 주식이 더 많아지니 가치가 희석되죠. 그리고 주식 발행해서 사주세요 하려고 해도 야 요새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던데 하고 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서 그 가격을 뻥튀기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또 자기네 회사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해서 그 돈으로 더 사고 자기가 싸놓은 똥을 자기가 먹어서 또 소화시키면서 성장하겠다는 이게 지금 요즘 엔비디아하고 오픈 AI의 계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픈 AI하고 엔비디아의 계약이 뭐가 잘못됐냐? 이 방식이라 이거예요. 서로 지 돈 놓고 지가 먹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냐?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이제는 그게 서로 역방향으로 계속 중첩돼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얘네 주식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는 역순환에 잘못하면 큰 함정에 빠집니다. 지금 위험해요. 이더리움의 비트마인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편법은 없어. 정도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지금 비트마인 그때 상장하고 한때 여기까지 올라갔죠. 얘네들도 이더리움을 그렇게 자기들 똑같은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한 것처럼 자기네 회사 주식 채권 발행해가지고 이더리움을 스스로 매입을 해가지고 띄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곡선을 타고는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상승 곡선에 지금 딱 여기 지금 걸렸죠? 얘도 위태위태합니다. 이대로 떨어지면 회사 가치도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같이 동반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가 많이 타겠죠. 여기도 지금 얼마 전까지 자기네 그 자산 돈으로 대출 땡겨가지고 자기네 회사 주식 이런 걸로 지금 이더리움을 매입을 했을 겁니다. 이제 얘네들은 한 배를 탄 거예요. 어떻게든 이더리움을 띄우려고 날마다 있는 말 없는 말 하겠죠. 배째의 시대가 됐죠. 금과 은이 잘 올라가는데 굳이 비트코인을 신세대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성층은 아닐 겁니다. 달러가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래봤자 많이는 못 올라요. 전체적으로 달러가 약해진 시대라서 이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달러를 엄청나게 사주는 게 아니면 지금 이 밑에 이 선을 지키면서 그동안 이제 달러 말고 대안이 없으니까 유럽도 더 많이 침체에 빠지고 있고 엔화도 지금 점점 더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있고 영국이 지금 작살날 것 같아요. 영국이 제일 먼저 나라가 망할 것 같죠. 프랑스도 지금 프랑스의 루이비통 회사채 금리가 더 지금 낮다면서요. 프랑스 국채보다 루이비통 회사채를 더 높게 쳐준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믿을만하다 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과 전 세계를 같이 떵떵 호령하던 서방 국가들, G7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통화의 패권기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도 당분간은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는 지키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하겠죠. 우리나라 얘기는 속 터지니까 하지 맙시다. 아이고 요새 우리나라 환율이 흔들리죠. 통화 스와프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는데 카톡에다 다 얘기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다 트럼프 젊었을 때부터 걔네들이 볼 때 현대, 기아, 삼성, 혼다, 토요타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딱 이거죠. 우리나라에 삼성하고 LG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샤오미, 화웨이, 비아디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보다 비아디 자동차가 국민들이 더 많이 사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지금 삼성, LG 스마트폰, TV, 세탁기, 냉장고보다 샤오미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이 사주기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이 중국 이때 놈들 중국 물건 너 삼성, 금성, 골드스타 때부터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알바해가지고 제 돈으로 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침대, 원목으로 된 침대 하나 샀고요. 자취방에. 그 다음에 샤프, 그 당시에 샤프 미니 컴포넌트 하나 샀고요. CD가 7장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샀더라? 전자레인지를 샀는데 금성 거 샀어요. 골드스타. LG가 아니라 LG. 이름 사명 바꾸기 전에 금성이었죠? 골드스타 거. 자, 근데 그 전자레인지가 몇십 년을 썼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사 다니면서 막 떨어뜨리고, 그냥 뭐, 안에 그 내열 유리 받침대 다 깨지고, 그냥 그 문 여닫는 그 플라스틱 걸쇠가 플라스틱이 몇십 년 동안 사가가지고 저절로 막 떨어지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지금도 써요. 요새 전자레인지 얼마나 한다고? 전자레인지 엄청 싸졌죠? 한 2, 3만 원이면 중고도 삽니다. 근데 지금도 써요. 그 몇십 년 된 골드스타 거를. 왜 쓰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전력이 몇 와트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잘 돼요. 요즘 전자레인지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정말 확실하게 된 고장 하나 안 납니다. 지금 몇십 년째. 명품이죠, 명품. 그만한 게 없어요. 어디 회사나 다른 데서 뭐 아주 이쁜 막 새로운 뭐 그런 주방 가구 전자레인지 써봐도 걷다 데워도 심심하고 뭐가 잘 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정말 금방금방 뜨겁게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몇십 년째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그것처럼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보면 야, 삼성, LG,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고 현대, 제네시스, 그랜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이 얼마나 중국 물품이 허접했는가를 2000년대를 살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비아디 전기차가 와서 지금 다 요새 비아디 우리나라 들어온다면 대한민국 사람 다 그렇게 비웃죠? 참 중국차 사지 마라. 불타 죽는다. 배터리 언제 터질지 모른다. 뭐 저것도 중국차 좋다고 선전해주네. 저 얼마나 중국 빨갱이들한테 저기 돈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는가. 실제 그런 댓글들 달리죠.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죠? 80년대, 90년대 도요타, 혼다, 기아, 현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포드, GM, 크라이슬러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주기 시작할 때 얼마나 속이 작겠어요. 저처럼 지금. 저거 지금 왜 사주죠? 술 먹고 그랬겠죠? 술 먹고 막 떠들면서 야, 그 허접한 비아디, 샤오미, 화웨이 왜 사주는 줄 아냐? 제품은 골드스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가격이 그렇게 싼 맛에 사주는 거지. 그게 무슨 제품이라고.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싸게 팔 수 있는 줄 아냐? 우리나라에 친중파 놈들이 있어갖고 그 놈들이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선진국으로 가면서 우리가 정점 치고 우리나라 경제가 약해지고 세상이 팍팍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미국이 지났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지금 모든 선진국에서 일어났던 일,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 일본에서도 그구들이 야 삼성, LG 따위가 감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일본의 혼다, 뭐 미쯔비시 이런 말도 안 되지 지금. 걔네들이 뭐 기술이 앞서간다고 절대 안 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라. 어떻게 한국 기업 제품 우리나라 거 다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까지 일본 나이 든 사람들 한국 기업 거 제품을 인정을 안 해줘요. 자기네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실제로. TV도 그러고 핸드폰도 그러고. 그리고 왜 그 걔네들이 이렇게 한국 제품이 왜 이렇게 외국에서 잘 나가고 일본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막 한국 제품에 환장하는지 아냐? 일본 내에 매국노 친한파들이 있어. 한국하고 연결된 나라를 팔아먹는 좌파 빨갱이들이 일본에도 있다니까. 일본 극우파들이 그대로 얘기하고 이번 선거전에서 한 얘기예요.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친한파가 있다. 친한파가 정치계.
우리나라 친중파 딥스테이트 얘기하듯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일본 극우파들이 이번 선거할 때 한국 애들 다 쫓아내라. 제1교포도 쫓아내라. 트럼프가 쫓아내는 것처럼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심리가 거대한 흐름과 세상이 변해가는 게 결국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동맹인데도 미워한다.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많이 뜯어가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3,500억 불 투자하면 우리 당장 외환보유고는 훨씬 많죠. 외환보유고는 많지만 현금이 없다 이거예요. 현금이. 말씀드렸죠? 현금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다. 달마다 석 달에 한 번씩 니네가 갖다 바치라는 대로 돈을 갖다 바치면 그러다가 한번 경제 위기나 어디 은행이 터졌다 뭐 그런 크레디트 스위스 무너졌다 하면 우리도 바로 외환위기에 빠질 수 있다. 현금은 좀 우리가 달러는 넉넉히 들고 있어야 하는데 날마다 니네 달라는 대로 주면서 이거밖에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외환위기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엄살까지 부리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우리 삼성 LG 인정 못하는 것처럼 그 안에 지금 친한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일본 제조업을 팔아먹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아디 전기차 배터리 얘기 나오면 친중파 언론이 또 저렇게 우리나라 전기차보다 훨씬 떨어지는 중국 전기차를 저렇게 돈 받고 또 띄워주네. 나라에 그냥 중국 놈들이 엄청나게 숨어있다. 한탄하는 댓글들이 쫙 달리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아시아에 일본, 중국, 대한민국 놈들이 그 좌파 빨갱이 미국 내 딥스테이트들한테 돈 갖다 받쳐주고 서로 연결돼 가지고 관세나 불공정 무역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의 제조업 자동차업이 사실은 저 나라 자동차보다 기술력도 훨씬 좋은데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러면 되겠냐? 그게 가슴속에 쌓이고 쌓여서 지금 트럼프가 마가파하고 같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니들이 우리 미국을 수탈해 갔다. 약탈해 갔다. 무역에서. 이제는 내가 그걸 받을 때다. 페이백의 시간이다. 그거예요. 걔네들 논리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힘들죠 지금? 똑같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실제 지금 중국의 배터리 기술, 전기차 기술, 자율주행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어플, 중국 애들 어플 지금 딱 키면은 거기다가 영어 공부해야겠다 하면은 그 어플이 있어가지고 뭐 그 인공지능 얼굴로 인공지능 AI로 외국 사람 남자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나랑 계속 영어 친구처럼 내 말을 받아서 영어로 얘기해주고 나한테 영어 대답을 유도하고 그 영어를 또 교정해주고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날 영어 공부를 시키는 어플까지 있어요. 중국에. 보셨나요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괜히 괴롭힌 게 아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시아에 그 치고 올라온 게 자기들을 약탈했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극우파들도 우리 한국의 기업들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극우는 아니지만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그런 반감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AI 기술, 자동차, 전기차 기술, 배터리 기술, 그 다음에 뭡니까? 로봇 휴머노이드부터 그 다음에 인공위성 기술 전부 우리를 다 앞질렀어요. 지금 인정해야 돼요. 중국한테 지금 우리가 앞지른 거 몇 개 없어요. 이제는 몇 개 없어요. 그것도 이제 쫓겨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 상황이 좀 답답하네요. 우리한테 좀 좋은 해결구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해결 방안이 안 보이죠.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았는데 독립적으로 살 방법도 없고요. 예전부터 우리가
지능적으로 외교를 해놨으면 지금부터라도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하려니까, 지금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그 아세안 회의 때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지금 시키려고 하죠, 우리가. 그러면서 중간 사이에서 미묘한 그 외교적인 중립적인 위치를, 실익을 챙기는 그 포지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정말로 미국과 중국이 거기에 따라주냐? 아니죠. 걔네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죠.